네, 안녕하세요. 시나리오 읽는 시간의 시인 영화인 백악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리스 파스테나크 원작의 닥터 지바고,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5번째 시간의 마지막 마무리에 제가 이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잠깐 사소한 그 행동들을 보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째 시간, 닥터 지바고 그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처참하게 일그러진 부상병들이 여기저기 누워서 비명을 질러대고 있었다. 밖을 내다보던 간호원은 라라였다. 다음날 저녁 식사 자리였다. 지바고가 고르돈을 향해 입을 열었다. 자네 희망대로 되었군. 곧 여기를 떠나게 되었으니 말이야. 아군이 패해서 부대가 이동을 하게 되었어. 짐을 꾸려놓고 잠에 빠져 있었던 지바고와 고르돈은 고함 소리와 우당탕탕 거리는 발소리에 잠에서 깨었다. 옆방에서 집주인 뇌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독일군이 쳐들어온다고 위생병이 알려주었다. 포탄이 날아와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 부대에 후퇴 명령이 내려졌으며 야전병원도 당연히 철수를 서둘렀다. 후퇴의 모든 일은 날이 밝기 전에 마쳐야 했다. 자네는 선발대와 함께 떠나게. 곧 열차가 출발하네. 지바고는 마을 어귀에서 고르돈과 헤어져 숙소로 향했다. 숙소에 거의 도착했을 때 포탄 터지는 소리가 나는 것과 함께 지바고는 의식을 잃고 길 한복판에 쓰러졌다. 포탄에 파편을 맞은 것이다. 지바고는 철로변에 있는 야전병원 장교 병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2월 하순의 날씨는 제법 따뜻했다. 부상 환자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누군가가 새 간호사가 오늘 이 병실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바고의 맞은편 침대에는 부상당한 갈리올린 중위가 누워 있었다. 지바고는 토냐에게서 온 편지를 읽고 있다가 가벼운 발소리에 편지에서 눈을 떼고 그쪽을 바라보았다. 라라였다. 갈리올린 중위도 그녀를 보았다. 하지만 라라는 두 사람을 모두 알아보지 못했다. 라라가 침대를 돌며 환자들의 상태를 살펴보고 있었다. 라라 부인 아니십니까? 참 뜻밖의 만남입니다. 갈리올린 중위가 라라를 보고 말했다. 저를 아시나요, 주인님? 알고 말고요. 난 당신의 남편 파샤 안티포프와 함께 근무를 했었죠. 당신에게 전할 파샤의 물건이 제게 있습니다. 물건이라고요? 파샤가 죽기라도 했나요? 숨김없이 말해주세요. 아니요, 죽지 않았습니다. 안티포프는 포로가 되어 적에게 잡혀있을 뿐입니다. 갈리올리는 라라에게 차마 파샤가 죽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서 그가 포로가 되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라라는 갈리올리의 말을 믿지 않았다. 남편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내 정상으로 돌아가 지바고의 침대로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나요? 지바고는 눈물이 고인 라라의 얼굴을 보면서 중학 시절과 대학 시절에 보았던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때 보았노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식은되는 인상을 줄 것 같아 말하지 않았다. 난 의사예요. 고맙소만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지바고의 퉁명스러운 대답에 라라는 나에게 무슨 불편한 일이라도 있나 하며 낯선 사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지적인 면모가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오래 있지는 않았다. 불쌍한 파샤의 소식도 들었으니 이제 카텐카에게로 돌아가야지. 라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남편의 죽음보다도 딸 카텐카에 대한 그리움과 모성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다. 전세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라라는 매일 병상을 돌며 부상자들을 간호했다. 그리고 지바고를 볼 때마다 뭔가 모르게 호기심을 갖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뭔가 모르게 끌리는 힘이 지바고에게 있었다. 애무와 달리 지적이고 인품이 있다고 라라는 느꼈다. 다음 날도 라라는 병상을 돌며 환자들을 돌보았다. 갈리올린의 침대에 왔을 때 라라는 남편의 죽음에 대해 더 물으려다 깜짝 놀랐다. 갈리올린이 자신의 신상을 밝힌 것이다. 당신이 테베르치네 집에 살던 유스프카란 말이에요? 1905년 파업이 일어났을 때 총을 쏘던 것이 기억나네요. 라라는 하루 내내 테베르치네 집을 떠올리며 허둥댔다. 그때 총을 쏘던 소년이 지금은 성인이 되어 전장에서 총을 쏘고 있는 것이다. 라라가 과거에 빠져들고 있을 때 누군가가 소리쳤다. 혁명이 일어났대. 페테르스부르크에서 경비대가 반란군에 가담해
시가전이 벌어졌대. 멜류의 제부는 전선으로 가는 사람과 돌아오는 사람이 뒤엉켜 있는 도시여서 전쟁을 가장 실감할 수 있는 곳이었다. 이곳에서 라라는 매일 부상병들을 돌보았고 군의관인 지바고와 함께 일할 때가 많았다. 지바고는 사랑하는 아내 토냐에게 편지를 썼다. 보고 싶은 당신에게 진작 편지를 썼어야 하는데 늦었어. 여기는 혼란과 무정부 상태의 연속이야. 당신에게 알리고 싶은 것이 있어. 라라라는 간호사를 만나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이요. 모스크바에서 온 여인인데 당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검사에게 총을 쏘았던 여자, 바로 그 여자라. 기억이 안 난다면 허름한 여관에서 나와 미샤가 보았다던 그 여학생이 바로 라라야. 토냐, 보고 싶소. 난 하루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 당신을 안아보고 싶은데 쉽게 되지 않았어. 기차가 거의 다니지 않기 때문에. 갈리울린과 라라도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 집에 가게 되면 전보를 치리다. 며칠 후 토냐로부터 답장이 왔다. 편지지는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모스크바로 돌아오지 말고 라라를 따라 우랄 지방으로 가세요. 그렇게 만나는 것도 운명이 아니겠어요? 전 그 멋진 간호사와 비교도 되지 않을 거예요. 아들 샤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부끄럽지 않은 인물로 키우겠어요. 지바고는 당장 답장을 썼다. 토냐, 당신 정신이 어떻게 된 것 같구려. 내게 당신과 샤샤가 없다는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소. 내가 전장에서 2년간이나 버틸 수 있었던 것도 당신과 샤샤가 있기 때문이라는 걸 당신은 모르고, 당신은 라라와 나 사이를 오해하는 모양인데 그건 어디까지나 내 잘못이요. 또 그런 오해는 라라에게도 미안한 일이요. 그녀와는 한 집에 살고 있지만 방이 어딘지도 모르고 오해를 푸시오. 지바고는 지브린스키 백작 부인의 저택에 머물고 있었다. 전쟁이 터지자 백작 부인이 적십자에 내놓아 병원으로 쓰고 있었다. 플레리는 이 집의 가정교사였는데 그녀는 지바고와 라라가 서로 호감을 갖고 만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기도 했다. 어느 날 지바고가 떠나는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돌아오자 플레리가 귀뜸을 해주었다. 라라가 여행에서 돌아오면서 피곤하니 깨우지 말라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내가 당신이라면 찾아가 위로를 하겠어요. 아직 잠들지 않았을 거예요. 라라의 방이 어디입니까? 지바고가 물었다. 플레리는 뜻밖의 반응이라는 듯이 놀라는 표정이 되더니 라라의 방을 가르쳐 주었다. 날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지바고는 라라의 방 앞까지 갔다가 발길을 돌렸다. 여행으로 피곤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결례가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다음 날 저녁 지바고는 라라를 찾아갔다. 그녀는 다리미질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어젯밤 왜 제 방을 녹화하지 않으셨어요? 플레리에게서 들었어요. 하지만 오지 않으시길 잘했어요. 그 시간에 전 이미 잠들어 있었거든요. 여행은 재미있었나요? 얘기를 하자면 길어요. 마을마다 달랐으니까요. 지바고와 라라는 마주보고 앉아 전쟁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이런 대화는 다시 이어지지 않았다. 일주일 후 마침내 라라가 병원을 떠나고 말았기 때문이다. 얼마 후 지바고도 역시 저택을 떠났다. 떠나기 전날 밤 억수같이 비가 쏟아졌다. 천둥 번개가 무섭게 내리쳤다. 플레리는 누군가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었다. 그녀는 지바고를 깨워 함께 문을 열어보았다. 두 사람은 똑같이 라라가 돌아오기를 기대했었지만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비류에보 역에서 병사들의 소유 사건이 일어났다. 통신병 콜라 프롤렌코의 잘못이 원인이었다. 그는 역의 교환수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전화를 연결하거나 전보를 치는 일을 주로 했다. 그래서 늘 바빴다. 소동은 꼴야가 전해야 할 말을 전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갈리울린이 시내에서 전화를 걸어 부근에 있는 군사위원인 깐치를 찾아 전화를 받게 하라고 부탁했다. 깐치가 연설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갈리울린은 자기가 갈 때까지 시작하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전화로 말하려고 했다. 그런데 꼴라가 바쁘다며 전화를 연결해 주지 않은 것이다. 깐치는 갈리울린이 오기 전에 연설을 시작했는데 내용이 병사들의 불만을 샀고 누군가가 깐치에게 총을 쏘아 쓰러뜨렸다. 뿐만 아니라 다른 병사는 그 시체에 총검을 찔러 확인 사살을 했던 것이다. 지바고가 모스크바로 떠나는 날이었다. 날씨는 무척 더웠다. 역에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도 없었다. 여원이 지바고에게 말했다. 이 기차를 타면 밟혀 죽을 겁니다. 제가 다른 기차를 태워드리겠습니다.
그 기차를 타고 가다가 수이니치에서 모스크바행으로 갈아타면 됩니다. 철도 차고 뒤에서 비밀 기차가 후진으로 들어오자 사람들은 기차를 타려고 다투어 달려나간다. 지바고는 자력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 객실에 올랐다. 객실 안은 아수라장이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 싸우는 사람, 술에 취해 떠드는 사람. 지바고는 여본의 말대로 수이니치에서 특별열차로 갈아탔다. 객실은 조금 전에 타고 온 기차와는 달리 자리가 거의 비어 있었다. 지바고는 창밖을 보며 여러 가지 상념에 빠졌다. 토냐와 집 생각이 먼저 났다. 떠나온 지 2년 만에 돌아가는 집이었기 때문에 가슴이 뛰었다. 전쟁은 왜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전쟁은 야만이고 파괴이고 잔인한 것이라 스스로 규정했다. 전쟁은 참혹함에 대해 생각하다가 문득 라라를 떠올렸다. 지바고는 자신이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라라를 사랑하지 않으려고 애썼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에 기차는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지바고를 태운 마차는 내거리를 지나고 있었다. 도시는 많이 변해 있었지만 대체로 지저분했다. 내거리를 지나자 지바고의 집이 보였다. 마차에서 내린 지바고는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활짝 열리고 토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울음부터 터뜨렸다. 지바고는 와락 달려들어 그녀를 뜨겁게 포옹했다. 잘 있었소? 다들 건강하고? 네, 잘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오신다고 전보를 치지 않고. 전보를 치는 시간에 달려왔죠. 샤샤는? 잘 있어요. 금방 잠에서 깼어요. 아버님은 건강하세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소비에트에 나가세요. 의장이니까요. 우선 목욕을 해야겠어. 샤샤를 안아보려면. 참 당신한테는 의논을 안 했지만 아래층을 농업 전문 아카데미로 내주기로 했어요. 아버지도 좋다고 하셨어요. 잘했군. 내가 일한 병원도 어느 백작 부인의 저택이었지. 기쁜 소식이 있어요. 니콜라이 아저씨가 돌아오셨어요. 그래요? 외삼촌은 지금 어디에 계시오? 시골에 아는 사람 별장에 계세요. 그동안 스위스에 계셨다는데 모레쯤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많이 변하셨어요. 페트르스부르크에 계시면서 볼셰비키한테 물들었어요. 이제 어제는 아버지와 아저씨가 언성을 높이며 논쟁을 벌이셨어요. 시나리오를 읽는 시간에 시인, 영화인 백악기였습니다. 오늘은 닥터 지바고, 보리스 파스테르나크 원작의 닥터 지바고 그 6번째 시간이었습니다.